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은 지역 특성상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고 전남 지역의 농업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현재 상황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지낸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형대입니다. 네, 현재 농업 농촌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 전남 지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전남은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남의 농업 종사자 비율은 어떤 편인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민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도 전남 농민 인구는 29만 554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체 전남 인구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산업 분야가 15%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굳이 통계 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남 앞에 붙는 수식어는 농도 전남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고 네. 또 사회문화적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남의 성격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예. 전남 지역의 상황을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농도 정남인데 네. 농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은 우리 전남이 계속 발전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전남도도 여러모로 힘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는 농산물 가격 문제로 항상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이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생산비도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가격 불안입니다. 저평가되더라도 네.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대책이라고 세우겠는데 어떨 때는 가격이 높은 반면에 어쩔 때는 아주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끊임없이 가격 불안에 휩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산비인데요. 생산비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올해의 경우는 비료, 석유, 그리고 전기료 이런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네. 가격이 설사 오르더라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이런 3가지의 어려움들이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농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상황을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데요. 사실 양곡관리법 이슈도 있었고 또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떠올랐던 게 바로 쌀값 하락 문제였잖아요. 예. 생산비는 오르는데 쌀값이 떨어지니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그리고 정치권에서 놀랄 만한 사건이 네.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그 쌀값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은 미리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하자는 것이 그 법의 취지거든요.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됩니다. 특히나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이번에 개정안에 빠져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쌀 목표 가격 제도, 변동직 불금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거부권이 행사된 마당에 시장 격리의 그런 조건뿐만 아니라 쌀 목표 가격제도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이런 요구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의 역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남도의 역할도 좀 막중합니다. 특히나 전남도는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 쌀 생산 면적도 가장 많고요, 전국에서. 그런 만큼 전남도의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는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면서도 가장 또 쌀 가격에 있어서는 제대로 제값을 못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협끼리 저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시장에서 보면은 전남이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결정권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협끼리 저가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농협은 또 각각의 그런 독립법인체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다가올수록 시장 창고를 비워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확기 전에 농협에서는 싸게라도 내팔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전남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저가미는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정도의 이하로 팔게 되면은 또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전남도가 전남 쌀이 제값에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절 기구의 역할 이런 것을 좀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쌀값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쌀값과 함께 솥값도 떨어지면서 네. 축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더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제역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네. 솥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우가 폭락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전남에서 쌀 다음으로 또 쌀 못지않게 사실 한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농업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배추값 폭락 그리고 한우값 폭락 이렇게 연이어서 터졌거든요. 네. 한우값 폭락은 특히나 어떤 문제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면은 한우 산업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우 산업이 무너지면은 청년 농민들이 무너집니다. 청년 농민이 무너지면은 전남 농업의 미래가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우가 폭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전남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우가 폭락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육 두수가 너무 많아서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고기 자급률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30% 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나머지 한 60에서 70% 가량은 수입 소고기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네. 수입 소고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2026년이 되면은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 소고기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네. 더 싸게 들어오는 것이죠. 28년에는 호주 소고기가 이제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네. 그래서 한우 어떤 산업에 앞으로 전망이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보고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전남도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솥값 폭락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최근 정부가 무와 양파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또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전남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시장에 농산물이 부족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을 풀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원칙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기 앞둔 시점에서는 피해야 되거든요. 네. 수확기 앞둔 시점에 비축 물량을 풀어버리면은 막 생산된 농산물이 폭락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격이 좋으면은 수확기 앞에도 수확기 직전에도 막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수입 농산물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물론 농산물을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입할 때 저율 할당 관세라 해가지고 TRQ입니다. TRQ 저율 할당 관세라 해가지고 거의 무관세로 수입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입 농산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대폭락을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파를 그 TRQ 물량을 2배 정도 증량하겠다. 네. 그동안 2만 645톤인데 4만 645톤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큰 어떤 농민들에게 불안 요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농산물이 부족하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수입해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원칙을 지켜서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것 좀 지키면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전남도의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안이 시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는 농민들은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요, 농산물 최저 가격제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2015년부터 농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조례 제정에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농산물 최저 가격제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또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산물에 있어서도 그 최저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요. 네. 서명을 받아서. 그래서 2017년에 전남도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정될 때 농민들이 요구한 핵심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제정됐는데 네.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017년에 제도가 조례가 제정됐지만은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실제로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어도 차액 보전 등 몇 가지 조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현재 그동안 있었던 조례는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나 또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전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 농산물 최저 가격제의 핵심이 차액 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정해진 가격의 한 90% 정도 또는 80% 정도를 보장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약 91억 원 정도가 투여가 됐고요. 네. 수해 농가는 약 2,388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전라남도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 보전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는 다른 제도를 했죠. 시장 격리라든지 출하 지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농산물 최저 가격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차액 보전 제도입니다. 떨어진 만큼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를 살려야 됐어야 되는데 그걸 좀 살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좀 파악해서 또 최근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농산물 최저 가격제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거든요. 네.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입니다. 네. 농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저 가격제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의원이 돼서 바로 시작했던 것이 이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제정된 것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약 9개월에 걸쳐서 농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도 하고 농업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전남도하고 협의도 계속 해갖고 9개월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네. 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했고요. 예산이 또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남도도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도의 의견도 저도 충분히 드려야
들어야 됐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9개월 걸려가지고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대략 4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농산물 대상 품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농산물 최저 가격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6개 품목밖에 안 됐습니다. 네. 무, 배추, 양파 등 6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 제한을 없애고요. 노지 채소면은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지침에 의하면 노지 채소는 대략 한 21개 정도 품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노지 채소 중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기준 가격을 정할 때 여기에 생산비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지역은 농산물 최저 기준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가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남은 경영비만 반영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가 늘어나도 오히려 기준 가격이 후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의 양파 가격과 전라남도의 양파 가격, 기준 가격은 우리가 무려 3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네. 정말로 현실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정할 때는 반드시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비가 반영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농산물 기준 가격은 현실성 있게 이제 책정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결정을 어디서 하냐 문제거든요. 기준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기준 가격을 그전에는 그냥 전남도가 그냥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가격을 정할 때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사회적 협치를 통해서 기준 가격이 결정되도록 이번에 좀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 범위인데요. 이제 개통출하 농민이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제는 모든 농산물에 다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협 등 공적 기관에 출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최저 가격제를 통해서 보장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또는 시군 마케팅 조직 이런 곳에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보전하고 또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제는 일종의 사후 정책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장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는 될 수 있으면 발동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가격이 안 떨어져야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전라남도 정책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공공수급제라고 하는데요. 공공수급제. 네. 즉 농민들과 정부 또는 소비자가 공동으로 올해 필요한 농산물을 예상을 하고 네. 거기에 맞게끔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양 그리고 계약 재배할 때 당연히 가격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해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이라든지 유통기관은 판매에 전념하고 그래서 농민도 살고 유통기관도 살고 그리고 소비자도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받고 이런 공공수급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네. 농민들에게 가격 불안도 없애고 그리고 가격의 등락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됐을 때 대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이 겪는 어려움과 남은 과제까지 살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을 이뤄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